안녕하세요. 드림플러스와 쟁글이 함께하는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웹3 사용 설명서는 드림플러스가 2023년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인데요. 세상을 완전히 바꿀 웹기술로 불리는 웹3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코너로 웹3가 떼놓을 수 없는 존재죠. 가상자산 시장의 2023년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저와 함께 웹3 사용 설명서를 이끌어 나갈 든든한 기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3 분야에서 이분 모르면 간첩이죠. 쟁글의 김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쟁글이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앵글 김준우 공동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쟁글의 김지여 애널리스트, 김종현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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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글 리서치 2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쟁글에서 인덱스 개발 그리고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는 진종현입니다. 두 분의 영역이 살짝 다르다 보니까 오늘 다양한 관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트렌드는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딱 끊어져 있기보다는 이어져 있다 보니까 2022년의 흐름부터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 달라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웠죠. 그렇죠. 작년에 이제 KBW 때부터 좀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쭉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면 2022년 한국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2022년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갖춘 곳이라는 인식을 좀 전 세계적으로 알린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 2017년도 뭐 ICO 열풍 당시에도 이제 한국 시장이 높은 거래 규모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와 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장 정도다라는 평가에 좀 머물렀던 것 같아요. 작년 8월에 이제 한국 블록체인 위크 때 성과를 좀 돌아보면 메인 컨퍼런스 이틀 동안만 해도 뭐 총 8,700명의 방문자가 있었고 블록체인 연사들도 한 130명 정도 뭐 김준호 대표님을 포함해서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 앞뒤로 약 일주일 동안 90여 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또 사이드 이벤트를 열기도 했었고요. 네. KBW가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일단 한국 시장이 대중적으로 크립토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유저를 확보하기가 좋다는 점과 전통 기업들의 좀 적극적인 관심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종현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아무래도 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좀 줄줄이 무너지는 등 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아무래도 규모나 좀 거래 활성도 차원에서는 20년이나 21년 대비 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좀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고 오히려 김지혜 팀장이 말씀했듯이 지난해 8월에 있었던 KBW나 쟁글이 주최한 어�оп션 행사에서 좀 전 세계 주요 메인넷들이 참가를 해서 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되게 적극적으로 펼치고 엔터, 게임, 리테일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웹2 기업들이 온보딩 하기를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웹3 프로젝트들이 한국 시장을 좀 아시아 진출에 있어서 전초기지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장 직관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가격이 빠지거나 이제 거래 대금이 내려오거나 하면은 이제 시장이 망하는구나. 아니면 이 시장이 끝났다. 이 얘기 사실 이 시장에 너무나도 많이 나왔었던 얘기인데 그거 어떠세요? 아무래도 좀 연준이 지난해 초부터 긴축 모드에 들어가기도 했고 앞서 말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워낙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좀 투자가 위축된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몇 가지 숫자로 짚어보자면은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시총도 8천억 달러로 좀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지난해 상반기 국내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대금도 5조 원 정도로 2021년 하반기 대비에는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투심이 얼어붙은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비단 가상자산에 국한된 건 아니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더라도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또 금리가 오르면서 현금의 가치는 늘고 또 반대로 자산 가격은 떨어지면서 이게 뭐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 걸쳐서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이어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면 가상자산 시장만 보면은 좀 고무적인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거래소 상장된 가상자산 종목 수도 1,371개로 전년 대비 9%나 증가를 했고 또 거래 가능한 이용자 수도 6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를 했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라고 하면은 법인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법인 고객 계정 수가 전년 대비 24% 증가를 했다는 점. 또 이제 국내에서도 아무래도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간 좀 보수적이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섹터와 프로젝트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추세인지도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P2E, NFT,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웹2 기업들과의 이제 뭐 협업이라든지 네.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제 레이어 1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제 확장성을 확보하게 될 레이어 2 프로젝트들 등이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규제에 앞서서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좀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갈수록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더 규모를 확대를 해나가려면 대중화를 위한 초석이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은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자를 위한 제도 얘기해 주셨고 우리 진종현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뭐 백서라든지 토크노믹스, 뭐 로드맵 등 굉장히 광범위한 항목에 있어서 아마 추후에는 공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업데이트 되거나 좀 변경되는 내역을 내부적으로 아카이빙을 하고 적시에 공표할 수 있는 그런 내부 관리 체계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은 블록체인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지난 2022년이었죠.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의 쟁글 어둠션에서도 전통의 웹2 기업들을 상대로 컨퍼런스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업계 반응이 꽤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관심을 좀 체감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어둠션 컨퍼런스 때 100여 곳이 넘는 기업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뭐 각 섹터의 주요 상장사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웹2 기업들 대상으로 진행한 어둠션 컨퍼런스에서 이제 저희가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 놀랍게도 모든 산업군에서 이제 절반 이상이 웹3와 관련된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뭐 준비 중이거나 실제로 운영 중이라고 뭐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섹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제 정말 거의 모든 산업, 뭐 게임, 뭐 IT, 금융뿐 아니라 제조, 유통, 레저, 엔터테인먼트까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좀 반신반의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상장사만 하더라도 이제 한 170군데에서 왔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상장사의 누군가가 온 게 아니고 관련된 이제 부서의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만 하더라도 한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웹3나 블록체인 쪽을 생각을 하면 다 태스크포스 위주의 이제 임시 부서들이었었는데 지금 찾아온 곳들은 이제 좀 더 뭐 전략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부 단계로 진입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의 이제 주요 그 경영진 분들이 개입이 되어 있거나 하는 형태만 보더라도 보통 이제 대기업들은 서비스를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출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몇 년 사이에 대기업 내부에서도 확신을 얻어가고 추진을 하는 규모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좀 추상적이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좀 봐도 될까요? 특히나 이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블록체인에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엑시 인피니티의 성공, 뭐 2022년 스테픈 열풍까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존 전통 게임사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게임 생태계가 저는 이제 메타버스의 시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그 생태계를 더욱 공고하게 할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성행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 혹은 이제
계정 거래 같은 것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보다 보면 좀 더 양지화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게임과 게임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게임과 현실을 연결할 수도 이제 연결하는 것도 좀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이제 또 블록체인은 이제 국경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유저들을 타겟할 수 있다는 점도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뭐 엔터테인먼트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속 연예인이나 뭐 강력한 팬덤 같은 뭐 무형 자산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에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툴이 너무 적절했을 것 같다고 이제 보고 있고,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NFT라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만드는 뭐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뭐 어떤 연예인에 대한 굿즈, 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팬이더라도 너무너무 갖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암표 거래나 뭐 저작권 같은 이제 기존 산업에서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섹터 모두 IP, 이제 뭐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의 특성이 좀 해당 산업과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은 어둊션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뭐 어둊션 설문조사 때도 뭐 게임 회사는 저희 행사에 참여했던 회사 전부가, 엔터테인먼트사의 경우에도 90% 이상이 이제 웹3 관련 프로덕트 혹은 서비스를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고 이제 밝힌 만큼 두 섹터 모두 이제 뭐 섹터 내에서는 블록체인 또는 웹3가 가장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로 이미 좀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말씀하신 두 분야 외에도 좀 기업이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진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블록체인의 특성상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중개인에 대한 필요성이 사라지고 또 투자자들 간의 이제 직접 거래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개인이 굉장히 많은 금융의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기존의 전통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중개인이 이제 일일이 이 투자자들 간의 계약 요건이 성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상호 간의 자산 거래를 아무래도 뭐 대신 해주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 금융 시스템 내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선물 옵션이나 뭐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파생 상품의 거래도 자동화가 될 수 있고, 아무래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이 되고 거래가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에 금융의 영역에서 많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뭐 이미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딩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등 기존 전통금융권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제한 웹3 프로젝트들이 많이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금융이 아니더라도 사실 진짜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관해서 도입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블록체인을 단순히 이제 코인이나 뭐 NFT라는 뭐 특정 자산군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툴로 보는 게 저는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페인 포인트들을 뭐 블록체인의 특성, 예를 들어서 탈중앙화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중심이라든지 투명성을 뭐 보장한다든지 뭐 이런 특성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는 진짜 오픈 플랫폼의 시대잖아요. 네. 이제 유저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컨텐츠나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확장성을 좀 따라갈 수 있는 특정 뭐 개인이나 기업은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이 그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너무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자들의 참여, 그리고 그걸 뭐 온체인 기반으로 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측정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적절한 보상을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뭐 소비의 주도권이 점차 이제 참여자들에게 넘어오는 트렌드는 좀 거스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것도 유튜브 콘텐츠잖아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김준 대표님, 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블록체인이 처음 나오면서 제일 많이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보니까 네. 대부분의 그 기업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주목을 한 곳은 이제 IT 기업들이었어요. 그리고 IT 기업이 아닌 이제 제조업 쪽이나 유통 쪽에 있거나 하는 흔히 말하는 전통 산업에 종사하는 1차, 2차 산업 그 회사들은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이거는 어려운 기술이고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케이스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이제 스타벅스나 그 나이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한 군데는 커피 파는 회사고
한 군데는 뭐 운동화 파는. 그렇죠. 뭐 운동화랑 스포츠 용품 스포츠웨어? 네. 파는 곳이니까 사실상 굉장히 1차 산업, 2차 산업에 종속한 그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곳들이 왜 블록체인이나 웹3로 주목을 받을까? 저기는 어떻게 그렇게 고민을 할 수 있었을까를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고급 기술이고 혁신적인 기술인 건 맞지만 그걸 얼만큼 사용할지에 따라서는 그거는 기업이 그 정도나 범위는 정하여서 하는 거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자문 요청 같은 것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 보면 1, 2년 전만 해도 블록체인은 우리 회사가 할 게 아니야. 뭐 우리 같은 제조업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블록체인이나 웹3가 가진 게 이제 대중적인 확산성이 있는 기술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시작은 이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금융 쪽에서 시작이 되고 있지만 확산은 이제 전 영역에 거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우리 최근에 FTX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이런 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국내의 경우 특근법에 따라서 거래소 고유 재산 그리고 고객 예치금 간의 이제 구분 관리가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FTX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은 뭐 사실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소 예치금에 대한 감독을 담당을 하고 있고 네. 이게 법령 위반을 할 경우에는 최대 영업정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 고객 자금을 좀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향후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크게 이제 증권형, 비증권형 토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규제가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올해 중으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구분법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본시장법 그리고 비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디지털 자산법이 신규 발의돼서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도 가상자산 규제가 있을 텐데 특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유럽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단독 법안인 미카가 이미 지난해 10월에 잠정 승인이 된 상황이고 아마 올해 중으로 공식적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가상자산 토큰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다 규제를 세우기보다는 이 법정 통화 그리고 가상자산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규제를 해서 시장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 이 특징일 것 같고 미국은 책임금융혁신법 그리고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이 두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서 계류 중인데 어떻게 보면은 SEC 그리고 CFTC 간에 좀 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가져가기 위한 알력 다툼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중으로 아마 리플과 SEC 간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리플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좀 많은 토큰들 그리고 코인들이 증권형 토큰으로 줄줄이 분류되어서 SEC의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날씨만 정말 추운 게 아니라 크립토 윈터라고 하죠. 가상자산 시장도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모든 자산 시장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시장에 봄이 온다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앞서 나가리라는 전망들이 좀 많습니다. 다음 강세장이 온다면 어떤 산업군에서 웹3와의 시너지가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글로벌 수준의 IP 그리고 이제 자금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블록체인과의 시너지 자체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게임 산업에서 아무래도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작년 2022년 한 해만 놓고 보면 국내 게임사들의 성적을 꼭 좋았다고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내 게임주 주가들도 좀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인 상황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컨텐츠 아니면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네. 대표적인 국내 게임 기업들, 이제 넥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 IP 메이플 스토리로 블록체인 시장을 이제 공략하겠다고 밝혔고, 넷마블도 이제 제2의 나라라는 이제 게임의 웹 버전의 글로벌
버전의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도 이제 뭐 NFT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서 사실상 이제 국내 빅3 게임사들이 모두 다 블록체인 시장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 외에도 이제 컴투스나 카카오 게임즈 등 아니면 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이미 코인을 발행하거나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을 생태계에 온보딩 시키는 등 이미 확보된 좋은 콘텐츠가 이제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향후 세계를 이끌 잠재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또 뭘지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격인 기업들이 상당히 국내에 많이 포진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웹3 환경으로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실질적으로 웹3 사업을 개진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좀 내부적으로 스터디는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난해 어돿션 행사 때 여러 기업들의 발표를 들어보면은 무작정 웹3 환경으로의 이전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커뮤니티 중심의 문화라든지 다양한 서비스 간의 상호 호환성 강화 이런 좀 블록체인 기술이 줄 수 있는 이점들을 좀 굉장히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거를 토대로 좀 도입을 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는 인상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좀 잠재력이 있을 것 같고 국내의 경우에는 디지털 인프라가 뭐 세계에서 수준급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IT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좀 새로운 기술에 적응을 하고 사용하는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 순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재훈 대표님은 한국 시장의 잠재력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마다 그건 뭐 제가 인류학자도 아니지만 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강 효과가 나오는 산업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게 그 기존에 이제 컨텐츠 기반이 되게 크고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다 보니 K-팝이나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 되게 컸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어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냥 그거 위주로 커뮤니티까지 강하게 빌딩이 되는 이제 게임 산업 등이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강한 영역인데 또 한 가지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가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량 1위를 하던 나라였어요. 뭐 엄청 정말요? 자랑스러운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시장 규모에 비해서 그만큼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투자 시장에 그만큼 관심이 많고 실질적인 어떤 개입이나 활동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많이 얘기는 어떤 컨텐츠적인 측면 아니면은 게이미피케이션처럼 해서 조금 더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특징 그리고 어떤 금융에 대한 관심과 그 뭐 어마어마한 시도력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겹쳐지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 가상자산이 가진 대표적인 특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엮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블룸버그 담당자를 만났을 때도 가상자산 시장은 한국인들을 위한 상품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좋습니다. 이 K-팝, K-푸드가 있듯이 또 K-크리프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젠글의 김준우 대표, 진종현 팀장, 김지혜 팀장과 함께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가상자산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